그러면은 오늘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집합 오늘 거의 마지막 챕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합은 크게 세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무슨 챕터였죠? 집합의 뜻과 표현. 맞나요? 네. 두 번째 챕터가 뭐였냐면 집합의 연산. 포함 관계가 되는 거고, 세 번째 챕터가 뭐가 되냐면 집합의 연산입니다. 자, 그럼 초간단 복습할까요? 1분만. 자, 그럼 제일 첫 단어 집합의 뜻과 표현. 자, 집합을 영어로 하면 세트. set 맞나요? 네. 예, 그리고 우리가 한글로 하면 어떻게 되죠? 뜻은 원래 뜻은 기준 있는 모임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그 기준을 만족하는 하나하나를 뭐라 불렀다? 원소. 자, 원소는 영어로 element 맞나요? 자, 첫 글자 뭐다? E. 자, 그래서 E를 우리가 변형시킨 요게 무슨 기호였다? 이게 원소 기호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공집합하고 집합만 배우면서 해왔던 게 뭐냐면 집합도 원소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원소는 뭐냐면요. 여기 무슨 기호죠? 집합 기호, 중괄호 집합 기호 맞죠?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하나하나가 뭐가 된다? 우리가 원소가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또 요약을 했던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수나 우리가 문자만 우리가 원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집합을 구성하는 하나하나를 뭐라 부른다? 원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은요. 아까 기호는 중괄호를 쓰고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원소나열법, 두 번째 조건제시법, 세 번째 벤다이어그램. 자, 원소나열법은 원소를 다 적어주는 방법을 말하는데 세 가지 주의점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 중복해서 쓰지 않는. 자, 중복해서 쓰지 않는다. 예, 그 다음은요 순서의 관계가 없다. 그래서 1, 2, 3이나 3, 1이나 같은 거고 우리가 1, 1, 2, 3은 뭐다? 1, 2, 3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 성질 때문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있죠. 자, 합집합의 원소 개수에서 어떻게 돼요? 합집합의 개수는 A의 원소 개수하고 B의 원소 개수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자, 빼줘야 됩니다. 자, 뭘 빼줬죠? 교집합의 원소 개수를 빼줘야 돼. 왜? 중복되는 건 몇 번만 적는다? 한 번만 적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그거는 앞에서 원소나열법을 우리가 성질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주의점은 뭐다? 규칙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줄여 쓸 수 있다. 자, 근데 원소나열법의 단점이 뭐냐면 우리가 규칙이 없으면 줄여 쓸 수 없잖아. 자, 그래서 나온 것이 무슨 법이었다? 조건제시법이었어요. 조건제시법은 어떤 게 좀 특징이냐면 짝대기에 썼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X바 해가지고 그 X 설명 어디에? 뒤에 해주는데 사실 앞부분도 어떻게 되겠어요? X가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게 올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그 조건을 나타내는 건데 자, 중요한 거는 반드시 무슨 법으로? 원소나열법으로 고치셔야 돼요. 자, 이유는요. 자, 연산은 자, 뭐끼리 하는 거다? 수끼리. 자, 수끼리 연산은 원래 수끼리 하는데 집합의 연산은 원소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뭐였다? 벤 다이어그램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집합의 연산 부분에서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증명하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은 원소 개수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표현이 있었다? 자, NA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집합 A의 원소 개수. 자, 그래서 원소 개수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나눕니다.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주로 뭐다? 유한을 다루고요. 고등학교 2학년에는 모든 단원이 무한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미분적분 들어보셨어요? 네, 그게 무한의 개념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유한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뭐로 발전하게 돼 있다? 무한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에서 우리가 수학에서만 쓰는 집합이 있었어요. 무슨 집합? 공집합. 그래서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경우. 자, 어떤 경우로 썼다? 자, 요 기호를 썼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게 바로 뭐다? 바로 집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집합의 뜻과 표현이고요. 자, 부분집합은 어떻게 되죠? 자, 크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원소가 한쪽에 있는 것이 다른 쪽에 모두 다 들어갈 때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부분집합이라고 배우셨습니다. 자, 부분집합 기호가 뭐죠? C. 요거 맞나요? 네. 이거 C처럼 보여요. C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C는 좀 짧아야 되고요. 요거 약간 길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요건 무슨 기호?
원소기호 요거는 뭐다? 부분집합 부분집합 기호입니다. 기호. 그래서 시험에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두 가지가 섞여서 나오는 문제가 반드시 나오거든요. 네, 나중에 단원 평가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러면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수준의 문제라고 말씀드렸고요. 부분집합 개수 내는 공식이 지난 시간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뭐였다? 2에 예. n 거듭 제곱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면 그걸 뭐한다? 뺀다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집합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다? 자, 뜻으로는 들어가 있는 원소들끼리 같으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네. 근데 포함 관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됐었죠? 자, 반드시 기억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A, C. 자, A가 B에 포함되고요. 동시에 뭐다? B도 B가 A에 A에 포함된다. 포함되면 우리가 서로 뭐다? 같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집합 두 개가 나오면요. 우리가 그 관계가 모두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다섯 가지가 가지. 나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연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시 복습일 수도 있습니다만. 자, 그럼 연산. 자, 연산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짧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는 약속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뭐다?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수에서도 뭘 우리가 복습을 했었냐면 연산을 복습했었어요. 자, 수와 문자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 연산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다? 사칙 연산. 하나는 뭐다? 일반 연산인데,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사칙 연산이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하는 약속이 바로 뭐다? 사칙 연산입니다. 자, 근데 이 자리에서만 하는 약속이 무슨 연산이다? 일반 연산. 바로 일반 연산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 집합에서도요, 시험이 두 가지가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무슨 연산? 사칙 연산. 사칙 연산. 두 번째는 뭐다? 일반 연산이죠. 연산.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학습지 나눠 드린 거 있었어요. 맞죠? 네. 예, 그래서 거기 보면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집합의 연산, 자, 네 가지를 다 배우셨어요. 뭐였죠? 첫 번째, 교집합. 자, 우리가 교집합을 사실은 제일 먼저 봐야 되는데, 교과서에서 합집합부터 먼저 나왔었어요. 맞죠? 네. 자, 합집합. 자, 합집합이 뭐였습니까? 합집합. 모든 게 넣어요. 그죠? 요거는 중요한 단어가 뭐였다? 자, 또는이었어요. 그래서 또는이란 말은 둘 중에 아무데나 있어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배워보니까, 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 개의 집합이 있으면 이렇게 그리거든요. 네. 자, 물어볼게요. 몇 조각이 나겠죠? 세 조각. 세 조각이 나와야 됩니다. 자, 물어볼게요. 그럼 여기는 어딜까? 여기는? 자, 여기는 순수한 A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 말은 여기에 있는 원소들은요, A에는 있는데 B에는 없는 없어야 거.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어제 배우긴 배웠어요. 마지막으로. 자, 무슨 부분이었다? A 빼기 B. 자, 바로 여기가 A 차집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A에서 B를 뭐 했다? 뺀 거야. 뺐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 수 연산하고 제일 비슷한 게 무슨 집합이다? 차집합이라고 차집합.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 가운데 보이시죠? 이 가운데가 뭡니까? A. 가운데가 뭐다? 바로 교집합이 됩니다. 맞습니까? 겹치는 부분 맞죠? 예, 그리고 여기는 뭐다? 그리고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자, 여기는 뭐가 됩니까? 순수한 무슨 부분이다? B. 예, 우리가 B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연산은 네 가지를 다 구경했기 때문에 요약하자면 집합 두 개로 이렇게 되면 몇 개로 구성이 된다? 세 개. 예, 세 개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거기다가 뭐 하나 추가해야겠어요? 서로. 자, 추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어제 여기까지 배웠기 때문에, 네. 자, 이거 무슨 집합이다? 전체 전체 집합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합에서 나오는 건요, 모두 몇 군데가 되냐면, 네 군데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 그 다음 뭐다? 합집합의 바깥 부분 보이시죠? 네. 있나요? 네 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합집합은 뭐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냐면 또는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유는 지난 시간에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명제에서 나중에 부정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거거든요. 네. 부정이 뭐가 되면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또는의 부정 즉 반대는 뭐가 된다? 그리고가 된다는 것을 나중에 배우시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요 기호 무슨 기호였다?
유니언. 요거 인터섹션. 자, 교집합이죠. 맞나요? 자, 교집합은 우리가 겹치는 부분이 바로 무슨 집합이다? 교집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에서는 교집합을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무슨 단어가 중요하다? 자,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조건지 집합에서도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집합이 나와 있어요. 그럼 살펴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나처럼 하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뭐부터 찾아라? 같은. 네, 교집합부터 찾죠. 맞죠? 네,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겹치게 그려요. 자, 그러면은, 요 겹치는데 뭘 집어넣는다? 2, 4를 집어넣고요. 자, 1, 3만 남았죠? 그럼 요건 어디 쪽에? 이쪽에 넣어주시고요. 여기 뭐만 남아요? 6, 8만 남았죠. 그래서 얘는 순수한 A 부분, 얘는 순수한 무슨 부분? B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리시면은 쉽게 우리가 연산에 대한 집합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쉬우니까 넘어가도 될까요? 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을 때는 무슨 법으로 고쳐라? 원소 알법으로 고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서로소라고 하는 단어를 배우셨어요. 자, 서로소가 뭐라고요? 서로 네. 최대 공약수가 1인 거죠. 네, 그때는 수에서 말을 하는 거고요. 집합에서 뭐가 되냐면 교집합이 없는 없는 경우입니다.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장으로 쭉 줄 때 이렇게 주면 참 좋은데요. 이렇게 줄 때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서로 뭐다? 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가끔은 응용 문제에 집합이 몇 개짜리가 나올 수가 있다? 3개짜리. 3개짜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죠? 어제 3개짜리는 어떻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그립니다. 맞습니까? 네. 맞죠? 그런데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A와 우리가 B는 서로 소이고 이럴 때 뭐 집합이 3개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집합이 3개 있는데 네. A와 B는 서로 소래. 약간 올림픽 모양의. 그럼 이건 어떻게 그려야 양옆 되냐면 빼면 되잖아요. 자, 그럼 기준은 뭐가 되냐면 A, B가 서로 소라고 하는 게 제일 큰 조건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A와 B는 이렇게 떨어뜨려 놔야 돼요. 그럼 C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는 요령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때도 이 서로 소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우리 책에서는 이런 문제 나와 있지 않은데요. 문제집에는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만큼 교집합에서 뭐가 중요하다? 서로 소라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적고 싶은 지금 요거 하나 적어놔도 좋습니다. 아니면 머릿속에 그냥 쉽게 기억되겠죠? 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이 서로 소입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뭐 지난 시간에 한 거고요. 자, 그 다음 수학영역 기르기 어제 했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 벤 다이어그램 모두 몇 종류? 5종류 우리가 그려서 하면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합집합 원소 개수 뭐로 풀었죠? 자, 공식으로 풀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합집합 원소 개수는 우리가 NA에서 NB를 더해서 뭐다? NA 교집합 B를 빼시면 됩니다. 자, 되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제 했던 거 이게 그때 유형 몇 번이었죠? 뒤에 17번인가 뭐 그랬었고요. 맞나요? 내가 좀 기억해달라고 좀 했었는데 유형 15번이었나? 자, 그 다음 우리가 책에 없는 거 하나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뭐 했었습니까? 자, 합집합 몇 개? 2개 있는 거. 네. 맞죠? 자, 요거 우리가 좀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책에는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네, 우리가 문제집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되죠? 3개 합집합 원소 개수? 일단 다 더해요. NA. 자, 일단은 다 더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빼줘요. 자, 빼주는데 뭘 빼야 되냐면 여기 있는 공식처럼 겹치는 건 뭐 한다? 빼준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빼보면 어떻게 되죠? 3개가 다 겹치는 부분이 한 번이 더 빠져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지막으로 3개가 다 겹치는 부분 한 번 더 해준다는 거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안 한 거 하나 할게요. 자, 내가 이거 하려다가 그때 안 했었던 게 우리가 차집합 우리가 있었는데요. 차집합 지난 시간에 잠시 배우긴 배웠어요. 맞죠? 네. 그럼 차집합 한번 볼게요. 자, 차집합의 원소 개수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 맛보기는 살짝 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복습도 했어요. 자, 여러분들 A 차집합 B가 어느 부분이라고요? A의 이 부분 맞나요? 네. 순수한 우리가 A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럼 이거는 NA에서 NB를 빼면 될까요? 안 돼요. 이거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요거는 왜 그랬냐면, 자, 요거는 요 전체에서 이걸 빼야 되는데, 실제로는 뭐가 돼 있어요? 교집합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잖아, 맞죠? 네.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자, A 차집합 B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A에서 B를 다 뺀 게 아니고요. A에서 뭐만 뺀 거다? 뭐만 뺀 거다? 교집합 부분만 뺐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정확한 부분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개수는 얘가 아니고요. NA에서 뭘 빼야 될까요? 뭘 빼야 될까요? 교집합의 원소 개수를 빼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알겠지?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하나 좀 적어놔 주시면 좋겠어요. 자, 책 없는 사람들은 그냥 외우시면 되겠고요. 자, 책이 있는 사람은 그냥 우리 하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없었지만 우리가 응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문제집에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우리 차집합의 성질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NA 교집합 B가 0이란 말은 서로 무슨 관계다? 서로 소다. 예, 그럴 때는 합집합 원소 개수는요, 두 개를 그냥 뭐 하면 된다? 더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책이 없었던 거, 요거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자, 오늘 요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차집합이 뒤에 있었지만, 우리 차집합을 간단하게 독습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요런 거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풀었고요. 자, 그 다음 요거 어디 연습했었습니다. 맞나요? 요거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왜냐하면 네. 서술형으로 쓸 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자, 요 부분은 요 문제로 연습하지 않고요. 뒤에 단원 평가 문제로 연습을 나중에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되겠죠? 네. 예. 자, 그럼 오늘은 자, 지난 시간에 좀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뭘 배우셔야 되냐면 우리가 바로 연산 법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 법칙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사실을 배우셨어요. 자, 연산 법칙이 뭐였던 것 같아요? 좀 많이 피곤하구나. 1교시라서 그렇다 지금. 연산 법칙이란 연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생긴 법칙이 바로 뭐다? 연산 법칙입니다. 그래서 연산 법칙이 성립 안 하면 우리가 함부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수에서는요, 크게 세 가지 배우셨습니다. 자, 첫 번째, 교환 법칙. 두 번째, 결합 법칙. 세 번째는 분배 법칙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집합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물어볼게요. 학원 다니는 친구들한테. 이거 왜 배웠던 것 같아요? 계산 쉽게 하라고. 계산 쉽게 하려고. 자, 이거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나중에 집합에 대한 여러 가지 힌트들이 많이 주어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다시피 대입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네. 대입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우리가 문자 대신에 수를 대입을 하는 건데 그냥 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식을 최대한 뭐다?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에 대입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여기는 집합의 연산 법칙을 배우는 이유는 집합을 하나의 문자로 나타냅니다. 왜냐면 집합의 이름을 대문자로 줬던 거 기억나시죠? 네. 맞나요?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대한 간단하게 줄여야 되는데 벤 다이어그램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뭐 하나의 문자로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식으로 계산하듯이 최대한 간단하게 한 다음에 볼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여기 있는 연산 법칙이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럼 교환 법칙은 뭐였던 것 같아요? 수에서는 자, 이겁니다. 1 더하기 2나 2 더하기 1은 뭐다? 서로 같아요. 그래서 수학에서는요, 모양이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종적인 계산 결과가 같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2에도 3이고요. 2 더하기 1에도 뭐다? 3이야. 결론은 이 두 개를 바꿔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무슨 법칙이다? 교환 교환 법칙. 법칙. 자, 근데 특히 이거는 뭐에 대한 교환 법칙이다?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양은 다르지만 값이 같은 거거든요. 그게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다?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됩니다. 자, 근데 돌발 질문. 자,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뺄셈을 배우셨거든요. 그죠? 네. 자, 그럼 뺄셈의 대원칙이 뭐냐면, 뺄셈은 무슨 셈으로? 덧셈으로 고쳐 풀어야 돼요. 왜 덧셈으로 고쳐 풀어야 될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게 하기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1 빼기 2하고 2 빼기 1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죠? 맞죠? 그럼 뺄셈은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맞지? 그럼 이거는 너무 조심스러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를 뭐로 고쳐 풀었다? 덧셈으로 고쳐 푸는 겁니다. 그리고 나눗셈도 어떻게 되죠? 2 나누기 3하고 3 나누기는 뭐하다?
다르거든요. 이건 교환 법칙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함부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없는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수에서는 덧셈하고 뭐다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만 성립한 부분이거든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다양한 데서 많이 써요. 여러분 5단원에 무슨 단원이죠? 함수 단원입니다. 맞습니까? 나중에 함수도요 계산할 거예요. 자, 그게 나중에 무슨 함수냐면 합성 함수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아니요. 네. 자, 그때도 그 무슨 법칙이란 말이 나오냐면요. 교환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왜냐면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나? 네. 그럼 그때 합성함수도 뭐가 성립 안 하냐면요. 미리 말씀드리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않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면요. 함부로 계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뺄셈은 뭐로 붙여 풀었다? 덧셈으로, 덧셈으로. 나눗셈은 뭐로? 곱셈으로 곱셈으로. 붙여 풀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연산 법칙이, 연산이 그럼 모두 몇 개였다? 사실은 4개지만, 현재 여기 책에서 몇 개만 주어져 있죠? 2개만 2개요.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무슨 집합과? 합집합과 교집합인데, 결론은 뭐냐면, 교환 법칙은 전부 성립해요. 한다. 자, 근데 뭐는 성립 안 하냐면, 우리가 수하고 비슷하게, 차집합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론, 차집합을 뭐로 바꿔 풀어야 돼요. 네. 맞잖아. 네. 그치? 교. 그래서 나중에 그죠 학원에서 배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합집합 B나 B 합집합 A나 같고요. A 교집합 B나 B 교집합 A는 뭐다? 서로 같습니다. 이거 네. 뭐다? 교환 법칙인데요. 이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적용이 뭐하다?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네. 자, 두 번째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합 법칙은 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묶는 거잖아. 네. 그럼 왜 묶어야 될까? 계산하라고. 이거 먼저. 자, 그거 먼저. 자, 사실은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게 2개로 이거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의 차이는 뭐냐면, 교환 법칙은 2개 계산하는 거예요. 결합 법칙은 몇 개? 3개를 계산하는 건데, 자, 우리가 원래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몇 개씩 계산한다? 2개씩. 2개씩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개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걸 동시에 계산할 수가 절대 없다. 없어요. 왜? 연산 자체가 몇 개씩? 2개씩 하는 거기 2개씩. 때문에. 그래서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앞에 2개를 하나, 뒤에 2개를 계산하나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결과는 뭐하다? 같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냥 쉽게 넘어갈 부분이 이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함수에도 쓰이고 많이 쓰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교환 법칙은 성립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배우는 모든 파트의 결합 법칙은요 항상 성립해요. 이건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나중에 괄호를 할 필요가 없다.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합이라고 하는 게 묶는 거기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다? 괄호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나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바로 결합 법칙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거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이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이쇼가 뭐가 되냐면 사실은 뭐 하는 것 똑같다? 증명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집합은 좀 다행인 것이 우리가 뭐다? 여기에 자,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줘도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과서에는요 요 하나의 문자로 보고 쭉 전개하는 게 없어요. 근데 문제집에는 많아요.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없어요.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그 결합법칙은 무조건 뭐하다 성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전부 다 무슨 연산으로 돼 있다? 교집합으로 돼 있죠, 그죠? 네. 이것도 우리가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요거 보여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뭐 굳이 안 보여도 관계 없어요. 세 개가 겹치는 부분 어디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A 교집합 B는 어디죠? A 교집합 B는 여기잖아요, 그죠? 네. 자, C하고 겹치는 부분은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C는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C가 되는 부분이어서 자, 겹치는 데는 어디가 겹친다? 겹치는 데는 여기가 겹친다. 이렇게 식으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괄호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한다는 것이 뭐가 된다? 포인트가 되는 거 맞죠? 네. 이것도 뭐다? 서로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까? 자, 이번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분배 법칙이다. 분배 예,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 분배 법칙은 말 그대로 괄호를 뭐 하는 거다?
분배한다. 풀어주는 것이 무슨 법칙이다? 분배 법칙. 법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운 거잖아요. 자, 이렇게 괄호를 풉니다. 자, 괄호를 푸는 것은 이게 분배 법칙이 적용이 된 건데 이름을 좀 나눴죠. 자, 뭐 한다? 전개한다라 한다. 부르고 거꾸로 하는 걸 뭐다? 인수분해한다라고 인수분해한다. 불러요. 그럼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좀 더 어렵다? 거꾸로 하는 게 어.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럼 볼게요. 자, 여러분들 좀 구분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자, 뭘 구분하셔야 되냐면, 자, 이 두 개를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두 개의 차이가 뭔 것 같아요? 아, 중간에 합집합, 교집합. 자, 여기 보면 A 교집합, B 교집합 C라고 돼 있고요. 여기는 A 교집합, B 합집합 C라고 돼 있거든요. 그죠? 자, 공통점은 뭐냐면 집합이 3개가 주어져 있는 거고요. 차이는 뭐냐면 여기는 연산이 뭐하다? 같은데 여기는 연산이 뭐하다? 다른가? 그럼 여기 위에 있는 것은 무슨 법칙이 되냐면 바로 결합 법칙이 되는 거고 밑에 있는 게 뭐가 된다? 분배 법칙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분배 법칙은 여기는 연산이 뭐 할 때다? 다를 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돼요? 저기 보면 A 곱해져 있으니까 A를 B에다가도 곱하고 C에다 곱하는 거 맞죠? 네. 맞아요. 그럼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거 기억하십시오. 여기다 동그라미 하나 할게요. 자, 요거를 한 번은 뭐 하고 B하고 해주는 거야. 네. 그러면은 A하고 B하고 교집합을 한번 해주고요. 자, 이번에 뭐 하고 C하고 C하고. 교집합을 한 다음에 가운데 뭐로 연결한다? 합집합으로 이렇게 음. 연결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법칙이다? 분배 분배 법칙입니다. 법칙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보셔야 될 게 연산이 어떻게 결합이 되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합 법칙은 연산이 같은데 교환 법칙, 분배 법칙은 뭐하다? 다른 겁니다. 그럼 이건 이렇게 돼요. 만약 여기는 합집합이고 여기는 뭐일 수 있다? 교집합일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이것도 좀 이따가 뭐 할 거냐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할 거야. 증명이 당연히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하고 나면 뭐예요? 결과만 외우면 맞아요. 돼요. 네. 그래서 지금은 결과를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바로 알려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럼 요거는 아무튼 요 두 개에 대해서 뭐 할 거다? 합집합을 할 거니까 각각에 대해서 뭐 할 거다? 합집합은 뭐 할 거다? 할 거다. 맞나요? 네. 근데 그 결합이 뭐가 된다? 교집합이 교집합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이게 뭐다? 분배 분배 법칙. 자, 근데 이건 좀 쉬워. 근데 뭐가 좀 어려우냐? 거꾸로 되는 게 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괄호 푸는 건 뭐다? 전개. 괄호 만드는 건 뭐다? 인수분해 맞죠? 네. 그럼 이것도 이렇게 돼야 돼. 자, 우리 책에는 없지만 나중에 다른 문제집에 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 연습을 좀 시켜 드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개념 원리 좀 많거든요. 자, 볼게요. 그럼 요거는 거꾸로 보면 좀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 괄호는 몇 개다? 괄호는 두 개. 두 개야. 자, 그리고 동그라미 해야 돼요. 자, 요거를 보지 말고요. 자, 뭐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A 교집합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 가운데 합집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맞아요? 네. 그럼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수분해할 때 공통인수로 묶어내잖아? 네. 그럼 이것도 뭐로 묶어야 되냐면 공통인수인 A 교집합으로 묶어요. 그럼 여기 뭐 남죠? B. 여기 뭐 남죠? C. 그리고 가운데 뭐로 결합돼 있어? 합집합. 합집합으로 결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배 법칙은 양쪽으로 다 바꿀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뭐가 좀 더 어렵냐면 거꾸로 바꾸는 게 좀 더 어려워요. 아시겠죠? 네. 자, 이 부분 우리가 교과서에 없지만 여러분들 좀 반드시 익혀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자, 이 9반 14는 이 본 수업할 때 내가 이 부분 설명해 드릴 거고요. 지금 강의 영상 찍혀 있거든요. 네. 그 강의 영상은 아예 개념 원리 부분을 설명을 해놨어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나중에 4단원 그 재생 목록 내가 링크 해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보셔도 됩니다. 예. 자,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볼게요. 자, 이게 여러분들 무슨 법칙입니까? 예제 2번이 바로 분배 법칙. 법칙입니다. 자, 분배 법칙 뭐해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 성립할지 확인하래요. 당연히 네. 성립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자체를 뭐하고 있어야 된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 5번도 마찬가지. 이것도 무슨 법칙입니까?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이죠. 뭐 보면 할 수 있냐면 여기는 합집합, 여기는 무슨 집합이다? 교집합. 교집합.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게 있으면 참 좋은데 요즘에 요 단어가 좀 빠져 있더라고요. 요거 책에 있는 용어는 아니었고요. 개념원리라고 하는 책에는 좀 있었는데 이거는 무슨 법칙이냐? 흡수 법칙이에요. 근데 요즘에 개념원리에 요 용어들 쓰지 않더라고요. 근데 나는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뭔 소리냐면 자, 요거예요. 자, 이게 분배 법칙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자, 분배 법칙은 앞에서 뭐였냐면, 일단은 뭐예요? 연산이 뭐에다? 다르잖아? 아까 연산이 같으면 내가 무슨 법칙이라고 했어요? 결합 법칙입니다. 교집합, 교집합이 있거나, 합집합, 합집합이 있으면 결합 법칙이잖아? 네. 맞죠? 근데 얘는요, 잘못하면 이거 딱 보는 순간, 선생님, 여기 교집합, 여기 합집합이네. 분배해야겠네요. 그럼 분배하면 어떻게 되냐? 분배 한번 해볼게요. 그럼 분배하면 어떻게 될까? A 교집합 A, 합집합 A, 교집합 뭐다? B, B. 이렇게 나와요. 그럼 A 교집합 A는 뭐가 될까? A. 그 A가 되거든요. 선생님, 또 모양이 이상하게 변했는데요? 이렇게 되거든요. 참고로 이건 분배에서는 안 안 돼요. 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요거하고 분배 법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자, 공통점은 연산이 서로 다르다는 거야. 차이점은 뭐죠? 문자 두 개. 맞아요. 같아요. 여기서는 하나 체크해 두세요. 여기 그 분배 법칙은 뭐냐면 집합이 몇 개다? 세 개. 집합이 3개일 때 우리가 쓰는 것이 뭐다? 분배 법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흡수 법칙은 뭐냐면 바로 집합이 몇 개다? 집합이 몇 개다? 두 개. 집합이 2개일 때입니다. 보면 A 교집합, A 합집합 B니까 몇 개예요? 2개밖에 없죠? 네. 맞잖아요. 그럼 왜 흡수 법칙이냐 볼게요. 자, 요거 딱 그 표시하면 이제 됩니다. 자, 여러분들 A 합집합 B, A 항상 뭐가 어디에 포함되죠? A가 A 합집합 B에 포함됩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이게 뭐다? 흡수라고 해요. 흡수. 그게 내가 말한 말은 아니고요. 한 10년 전에 개념원리 있던 용어였어요. 개념원리만 이 용어를 쓰던데 나는 좀 맞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포함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이거 하면 답 바로 나와요. 뭐가 답일까요? A. 이거 그냥 A입니다. 왜? A가 작잖아. 근데 뭐 했어요? 먹었어요. 교집합한 거 맞아요? 네. 이게 바로 그냥 뭐다? A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적을까? 하나만 더 적으면 뭐가 되냐면, 이거 적을게요. 자, 이번에 A 합집합, A 교집합 B,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무슨 법칙이다? 이것도 흡수 흡수 법칙. 법칙입니다. 자, 우리가 집합이 몇 개밖에 없다? 2개밖에 2개. 없어요. 그죠? 자, 볼게. A하고요, A 교집합 B를 합했대요. 예. 그럼 요거는 항상 A 교집합 B가 어디에 A에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없어. 그러면 합하면 큰 쪽이거든요. 맞죠? 요것도 답이 뭐다? A. 이것도 A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이 연산 법칙을 적용할 때는 살펴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집합이 몇 개인지, 연산이 같은지 다른지를 다른지.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 책에는 이 흡수 법칙이라는 용어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 없고요. 요즘에는 개념원리에서 썼었는데 요즘에 그것도 좀 사라졌어요. 나 있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약간 이름이 있는 건 구분하기가 쉬워요. 좀 쉬운 거거든요. 그죠? 나중에 문제집에 보면 막 이렇게 전개하는 문제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건 직접 한번 해보시면 그냥 성립해요.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합의 연산 법칙은 모두 몇 가지다? 5가지다. 모두 우리가 세 가지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다 하나 추가할까요? 자, 무슨 법칙? 흡수 법칙. 흡수 법칙을 하나 우리가 추가해 주시면 자, 이때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집합이 모두 몇 개다? 모두 2개일 때만 우리가 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졸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다? A고요. 그리고 A 합집합, A 교집합 B는 뭐가 된다? 역시 뭐다? A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 추가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근데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집 봤을 때 진짜 개념 원리만 딱 썼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나는 이 이름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 구분하기가 쉬워요. 쉬워요. 아시겠죠? 뭐 센이나 여러 가지 문제집 보면 이거 아예 전개하는 그 유형도 있어요. 그래서 좀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이 부분 넘어가도 될까요? 예. 네.